첫 번째 이슈는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인 어제 미국의 전략폭격기죠. B-52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을 했습니다. 이 위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최고의 폭격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흔히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핵 우산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핵 우산을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 폭격기 중 하나가 이번에 전개된 B-52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그 핵 위력이라고 하면 무려 31톤 정도의 그 폭발력 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 그런 실을 수 있는 핵폭탄 중에는 수소폭탄까지 포함하고 있다. 네. 특히 이번에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개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수소폭탄을 4발이나 실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2,500km 밖에서까지 평양의 그 북한의 지휘부와 또 지하 핵시설,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지하 벙커에까지 대해서도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이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슈퍼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지하 60m에서부터 200m에 상당하는 수준의 지하 지휘 시설에까지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당한 그런 엄청난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초에 걸프전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이런 B-52 폭격기를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그 전과를 거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꽤 위협을 느낄 만한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B-52 폭격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가 무서우면 지하로 숨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그 3차 핵실험 때도 이런 B-52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하에서 모여서 군 그 수뇌부 회의를 할 정도까지로 상당한 그런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실제적으로 6.25 전쟁 때 B-52의 바로 그 직전 단계인 구형 B-52, B-29 이 폭격기가 이 북한을 초토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그런 과거에 이런 그 B-52 폭격기의 그런 실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52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폭탄 그 폭발력 투하 위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이 B-52 폭격기가 이제 한반도 상공에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30일 만에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나흘 만에 이렇게 출동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중대한 도발로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차 때는 뭐 이 플루토늄이라든가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실험이었다. 이런 그 핵실험의 성격이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이 항상 핵무기를 이 다종화시키겠다. 말하자면 핵무기의 종류를 여러 개로 많이 발전시키겠다는 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똑같은 그런 핵탄을 가지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한반도 안보 위협의 성격이 굉장히 위험스러워지고 즉 한미 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거기에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그런 유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초기 단계에서 그런 응징 능력,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만이 북한이 이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바로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을 말하자면 한미 양국의 공동 그런 그 대응 의지를 통해서 억제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반드시 상쇄시켜야 되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언제든지 이 북한의 이제 핵 무기 작업을 가속화함에 따라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있을 때는 바로 한미 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확장 억제 수단을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 위기 가능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모든 확장 억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런 B-52 전략 핵 폭격기를 진출시킴으로써 이런 그 국제사회와 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더 광의로 이제 해석한다면 현재 미중 간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세력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주는 시그널도 있다. 중국이에요? 북한이 말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다른 여타 수단에 의해서도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파괴할 경우 미국이 즉각 출동해서 억제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이번 B-52의 조속한 출현을 통해서 이런 시그널을 중국에 줌으로써 중국도 이러한 강력한 대북 압박 분위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 역할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 얘기를 좀 하셨는데 중국이 처음에는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강력하게 좀 제재할 것처럼 이렇게 나서더니 지금은 대화를 좀 강조하면서 한 발 빠지는 듯한 좀 모습이에요. 지금 방금 이제 중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 이 중국의 입장 지금 좀 어떨까요? 한반도에 이렇게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좀 어떨까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중국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첫째는 북한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명목상으로 중국이 한반도 육자회담에 그 의장국이고 북핵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고 있는데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니까 그것 자체로 중국의 입장에 상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불쾌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고 북한 핵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흔들림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한국의 삼각 대북 압박 체제가 이제 강력하게 발동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현재 중국은 미국과 이 각을 세워가지고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세력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핵이 하나의 명분이 돼가지고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또는 미국의 강력한 대아시아 중시 정책에 힘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북한은 말을 안 듣지. 또 미국은 이의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과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외교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북한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외교적인 언행을 통해서 우리 이 국내 일각에서도 야 이제는 중국이 좀 다 달라지는 거 있구나. 북한한테 좀 손 좀 보겠구나. 이런 네.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한 발짝 뒤로 빼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조치다. 지나치게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의 위중성을 강화시킨다 보면 미국이 이걸 기회로 해서 굉장한 입김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의 강력한 제재를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에서 한 발 뒤로 빼가지고 원래 중국이 가지고 있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 여기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을 제거하는 데 치중된 게 아니라 북핵 문제를 기화로 해서 미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중국의 외교적 전략의 중심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내 당국자들이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초기부터 지나치게 한반도에서의 중국 입장을 지나치게 두둔해주고 한중의 안보 협력 관계를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중국의 입장 이상으로 우리 정부가 과대 선전해준 측면이 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우리 국민도 중국의 역할을 해서 일부 지나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망을 많이 갖는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지금 중국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 외교 장관하고 전화한 내용조차도 중국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지금 한 발 빼고 있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군다나 중국 대통령 주석과 우리 대통령과는 지금 5일, 6일째 되는데도 전화 한 통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중국의 정말 세계적인 외교 전략이 뭔지 한반도 외교 전략인지를 모르고 한중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와 있다고 국민들한테 계속 선전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외교 당국이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북한 제재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도 이 대중 외교에 좀 큰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우리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에 맞는 입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미 외교의 안보 관계 즉 한미 동맹 차원의 이 결속력을 강하게 가져야만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살아가게 된다. 네.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가지고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절실한데 중국의 외교적 지원 약속이 우리 의도대로 나올 것 같지 않은 벌써 이 바탕이 깔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 외교를 할 때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일종의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까지 수소폭탄 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큰 대북 정책과 대북 핵 전략의 기조 변화는 읽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조를 대체적으로 유지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육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이런 전반적인 대북 전략과 핵 정책의 골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선언하지 않으면 중국의 협조도 얻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속적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대북 억지력을 향상 이런 큰 틀에서 이런 측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엄중한 이런 안보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직접적인 어떤 정책 전환을 촉구할 수 있는 모멘텀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성명이 나와야 되고 특히 지금부터는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면 맞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변화를 전제로 한 현 지금에서는 이제 대화라는 말을 빼고 압박과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북한의 핵 무장화를 방지할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는 외교적 전략을 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스타워즈 프로그램이라 있지 않습니까? 전략방위 구상을 미 조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해서 소련의 핵무기 경쟁을 포기하게 시킨 즉 미국의 핵무기와 미국의 요격무기 체계를 끝까지 개발해가지고 소련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포기함으로써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수년 됐어요. 벌써 10년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대화라는 말을 이제 포기하고 강력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까지 들여와서 북한을 협상을 끌어내든가 아니면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강력한 억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한반도에서 핵 제왕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담화 나오는 대로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